해왔었던 거, 아까는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네. 아까 기동을 한 녹음을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아까 첫 번째 한 가지 얘기했죠. 네, 두 번째로 한 것이 원래 농업을 전공을 했고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하고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가 의견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을 나눈 이후에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농업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을 하기로 했고 장목은 그 당시에 웰빙이다 이런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어요. 그런 농업 쪽에서 그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게 된 것이 토마토였어요. 건강식으로 다이어트 식품 또 모든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시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보니까 토마토였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을 확신했냐면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가 2003, 4년도에 토마토 재배 면적이 한 2,200헥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08년 정도 되었을 때가 거의 한 6,000헥타 정도 됐어요. 그만큼 재배 면적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농업은 이쪽 첨단농업도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실은 온실 사업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첨단 온실, 그 당시에 첨단 온실이죠. 지금 이제 그것이 다 현재 이제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온실들이에요. 그만큼 좀 더 앞장선 거죠. 네덜란드 선진 농법을 이제 연구하고 배워오고 그쪽으로 시장성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된 것이 농업이란 것은 퇴직이 없어요. 경련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이게 모든 힘을 써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의 손을 좀 빌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완전히 왔어요. 그래서 좀 더 고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일 잘하는 외국인을 써가지고 이익 창출을 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농업을 선택하게 됐고 또 토마토라는 작목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리스크가 많잖아요. 농업도 리스크가 많죠. 우리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교수님뿐만 아니고 농업에서 현재 이슈화되는 것은 최근에 이슈화되는 이제 지유농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것이 체험이죠, 대부분. 가공과 체험을 이제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치유농업,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1차 농산물을 생산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농업까지 하시거나 또는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우려로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러나 저는 1차 농산물에 사실은 좀 폭탄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전념을 하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할 역할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과 건강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땄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또 농산물 가공 2차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 교육도 2년 동안을 받았어요. 그간의 교육이라는 교육은 안 받은 게 사실 없습니다. 올해도 치유농업을 원래 들을까 하다가 올해 조금 쉬었으면 하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교육 쪽에 치우쳐다 보면은 또 내 농장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시면은 아마 성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모교, 경산대표 모교가 딱 들어가면요, 제일 크게 큰
탑을 하나 세워놓은 게 뭐냐면은 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척자인가 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도전하는 거. 어떤 일이든지 힘들어도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바꿔가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거든요. 항상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자기가 획득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것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면은 안 만큼 주위에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요즘은 상생이라고 그러죠.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농업도 좋지만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된다. 다른 것. 내 것을 지키지만은 또 도와가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에 아까 완숙토마토하고 그러니까 토마토 세 가지로 했던 거 이유가 이제 나왔겠네요. 이제 품종이 미연하고 그래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농사를 짓는 거, 기농하고 기초는 좀 다르거든요. 기초는 이렇게 여생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노후를 이제 즐기면서 사는 게 기초인데 기농은 말 그대로 생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마토를 생산을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가장 그러면은 이윤 추구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끝에 저는 참 기회가 좋긴 했는데 처음 아까 원협으로 이렇게 공수초라를 하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방어를 하고 물론 완성할 때도 로컬푸드가 있긴 했는데 방어를 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제일 처음 저는 이제 정보화 교육, 이비즈니스 교육을 2011년도, 12년도에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군요. 카페나 블로그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한 2년 정도 받았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니까 다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2014년도 여기 양액 설치를 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을 쓰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더 유통 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에 생겨졌고 또 방울토마토라는 이 작물이 우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쉽게 말하면 많이 사 먹는 거죠. 제가 로컬푸드에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구매합니다. 아, 로컬에다만? 네. 두 곳 했어요. 로컬푸드 두 곳에 했으면 2개 매장에서만 그 정도 팔아요. 그리고 기타 직거래로 한 2천에서 2,500만 원. 여기 직거래라는 개념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또 1년에 또 익산몰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SNS 마케팅, 쉽게 말하면은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가 되게끔 택배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거기 판매되는 수수료 있죠. 수수료가 나와요. 그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일정 부분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또 나가고 또 개별적으로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네. 올해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량 유통업체로 다 갑니다. 유통업체는 코스트코로 다 납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 문제됐던 완숙을 할 때 바이러스적인 문제가 사실 배추방어를 하면서 그 당시에 했던 품종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품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 같은 약을 치는 일도 좀 많이 경감이 됐고 1년에 뭐 보통 완숙을 했을 때는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약을 치거든요. 많이 쳐요. 네. 굉장히 많이 치죠. 저한테도 안 좋아요. 살충제나 살균제 치고 나면은 힘이 쪽쪽 빠져요. 소비자들보다는 사실은 농업인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쳤냐? 6배. 그것도 지금 8월달 찌 시기에 나방이라든지 가루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많이 문제되고 바이러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약을 치거든요. 이때에서 10월달 정도까지 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쳐요. 작년 7월달, 올해 7월달까지 작년에도 10월 이후 7월달까지 약을 한 번도 안 쳤어요. 무농약이랑 다름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했고, 일부는 유통해가지고, 수익 구조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여름하고 오늘 같은 이런 미팅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순수익이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비용 떨고 다? 네. 총 수익이 2억 2천이었는데,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나오고, 순수익이 1억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4년차라고 했잖아요. 지난 3년간, 대추방으로 하면서 3년간 된 것이 첫 번째 해가 순수익이 7천만 원. 작년이 9천만 원. 올해가 1억. 이제 올해, 이제 지금부터 해서 내년 7월달까지는 목표액이 한 1억 2천 정도 순수익. 왜냐하면 지금 품종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품종이 종자가 수입이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슷한 품종으로 다른 품종으로 했는데 이게 좀 대과정이에요. 그럼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다 수입되나요, 종자가? 일본계 품종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기 재배가 약하고 수량성에서 좀 떨어지고 유통업체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런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그 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사람들 1차 1밴드, 2밴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1밴드는 크게 하는 분들이 수수료 쪽이고 2밴드가 일을 다 해요. 농가에 와서 수집해가지고 다 주면은 거기서 선별 포장해가지고 1밴드를 거쳐서 바로 납품하는 거예요.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몇만 평씩 연계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하튼 수입 구조가 농협보다는 이렇게 유통업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던 거죠. 예전에 완숙을 할 때는 제일 수익이 많았을 때가 한 3천만 원이었어요. 순수익. 그러니까 연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비 하고 같은 면적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생활비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가 딱 그 첫 해에 7천만 원 하고 나서 그거부터 이미 일부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살아남아요. 그냥 완전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해 사이에. 왜 그걸 느끼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8월 초에 심어서 10월 초부터 수확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방울을 수확하면 10월 달 한 달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조수익이. 그 시기가 굉장히 비싸요. 토마토. 특히 지금 시기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경매가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가거든요. 이제 이달 중순에서 말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 한 12,000~13,000원까지 올라가요. 키로당. 그러다가 10월달 되면 또 조금씩 떨어져요. 이게 1년 동안 그 데이터를 저는 여기 다 차고 기록을 합니다. 수익을 모두 하루하루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것까지 모두 다 매일매일 기록을 다 해요. 그래서 1년치를 다 기록해가지고 엑셀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농할 때, 기농 교육할 때도 제가 활용도 하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마케팅, 유튜브 많이 아시죠? 네.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니까 우리 농업에서도 유튜브 마케팅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을 하려면은 뭐 우리 교수님처럼 촬영도 하시고 물론 다양하게 또 기술도 배우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또 동영상 편집 기술을 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기술까지, 지금은 고급스러운 기술까지 지금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질문 같이 하면서 이제 질문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방울토마토라든가 스마트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그동안 해보시니까 2014년부터 쭉 해오신 거잖아요. 한 번에 돈을 많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땅을 사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왔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해오셨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전에 토경할 때는 일단은 처음에 이걸 샀겠죠, 제가. 그죠? 이 토지를 사면서 여기는 하수가 지어져 있는 것을 제가 샀고, 이제 기농 자금을 해서 사게 됐어요. 다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년도는, 토경 재배를 해서 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 사실은 안 좋았어요. 안 좋고, 또 멜론 재배를 했는데, 멜론은 그냥 그럭저럭 수익이 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 토마토 재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하신 동양계 품종, 유럽계 품종 얘기했잖아요. 동양계를 이제 했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아까 화방 얘기를 했죠. 토마토 꽃이 나오고 이걸 화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방, 두화방, 세화방 나오고 끝났어요. 바이러스로 전면. 그냥 저기 오른쪽에 있는 천평옷이 다 100% 그냥 감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도 삼화방이 끝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완숙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게 처음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전체 진짜적으로. 예.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투자의 개념이긴 한데 사실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뭐 빚을 얻을 수만 있으면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 청년 창업농도 요즘은 큰 온실, 좋은 온실을 한 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 세트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다 빚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빚을 갚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올해도 보면은 유리 온실들이 굉장히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5,000평, 6,000평짜리 온실들이 넘어가요. 경매를 붙여서 본다. 그래서 어떤 작목을 할 것인가, 수익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농일 경우에는 수익구조라는 게 크게 없어요. 전부 다 납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납품업체하고 잘 계약을 하냐, 어디를 하냐, 공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규모로 저처럼 뭐 3동이라든지 또는 5동, 1000평 이하 이렇게 한다면은 인력을 이제 감출시키고 스스로 자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가 인력을 하면서도 첫 번째로는 재배 기술을 이끄는 게 첫 번째 프로세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설계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4년도에 마이스터 교육을 2년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재배 기술을 굉장히 많이 얻었죠. 마이스터에서? 네. 1년에 240시간씩 교육을 받았어요. 매주 하루 종일 1일을 하루에 9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뭐 한 몇십 주 되겠죠. 1년 동안 받았으니까 2년 동안 받고 또 토마토 교육 대학이라고 해서 6개월 과정을 또 받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학에서 토마토 메론반에서 또 1년을 교육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종자분야라든지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획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기초예요. 제가 이 토마토라는 것을 지금은 제 능력과 이렇게 그냥 기르거든요. 컨설팅을 안 받고. 대규모를 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토마토를 제가 7년 동안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토마토가 이게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식물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식물 상태를 보고 토마토가 나한테 뭐를 해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려면 결국은 수치가 필요해요. 수치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ICT를 전공한 이유가 그거예요. 숫자로 느끼면서 식물체를 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많은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ICT 이 컴퓨터도 그냥 설계해 준 대로, 또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해준 대로만 관리를 했는데, 그 뒤에는 스스로 숫자를 제가 관리를 했다는 거죠. 천창을 얼마를 연다든지 이런 것도 수동적으로도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계절별로. 그래서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유통도 시간이 필요해요. 로컬푸드에도 제 브랜드를 알리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대부분은 처음엔 다 맛이 있는 토마토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제각각 입맛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가시게 된다면은, 내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어요. 내놨는데 이것이 최고의 농산물이냐?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니에요. 100점이 될 수도 있고 빵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르다는 게, 입맛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확 다 팔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유통할 때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선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도 마찬가지고, 네. 선별 같은 거 따로 여기서 해가지고 보내는. 선별은 앞에 선별기가 있는데 저희 직접 다 선별을 합니다. 손선별을 다 하는. 네, 기계로 기계로? 돌리죠.
손선별은 안 되지. 그러니까. 기계로 다 선별해서 전자적으로 다. 다른 데 가가지고 선별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서 진짜. 여기 여러분이 선별... 앉은 이 자리가 사실 선별기 놓은 이 자리예요. 저 앞에, 앞에 있는 선별. 네. 예. 여기 선별을 해서 여기서 다 바구니에 해가지고 무게 재가지고 유통업체가 하는 거는 폰티 박스채로 그냥 가져가고 박스 따로 포장을 안 하고요. 뒷거래라든지 또는 로컬푸드에는 여기서 다 소포장을 다 합니다.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30만 원 정도 나가요. 로컬푸드 매출 1일 매출. 그리 해야만이 그 정도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나와요. 로컬 같은 게 수수료 같은 경우 네. 아마 홈페이지 수수료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10%. 10%. 우리 익산에서는 10% 나고요. 농협에서는 원역 같은 경우는 12% 하는데 2%는 다시 돌려서요.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하면 거의 공통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까 6천만 원 얘기한 건 10% 제하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만 6천만 원.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 바로 농업인들이 보면 이게 물량이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구조에 있는 상품들이잖아요. 방울토마토가. 그런데 택배로 하나씩 개별 포장하기도 어려운 초기 단계, 네. 어려운 구조고 하다 보면 도매시장에 한 번에 출하해서 하면 쉽지 한 번에 팔아가지고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면 너무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이 쏟아지는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단가 측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직거래나 우리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를 하거나 또 로컬푸드에 납품할 때 저는 정해져 있는 가격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우리 아까 대형 유통업체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또 선별을 하기 전에 우리 경매 단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빠져요. 보통 한 25% 정도가 책정되더라고요. 대개 그 정도 돼요. 빠진 가격을 우리한테 줘요. 그 정도 금액이 저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아까 총수익으로 한 거예요. 수수료 이런 거 제하고. 근데 거기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 우리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로당 단가, 그 다음에 중소형 마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똑같은 품목의 거래 단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중간 클래스를 아, 중간으로? 그래서 우리 대형 유통업체로 가는 가격 대비 약 한 20% 정도 업돼서 판매가 되게끔 그렇게 가격 설정합니다. 가격 결정을?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의 더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통업체에 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선별하는 비용, 소포장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소포장재 비용도 있고 우리가 포장하는 인력 비용도 있고 하니까, 물론 뭐 저하고 집사람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한 10% 정도 빠진다고 보고 한 10% 정도 이윤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농업은 일단은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 작물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재배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뭔가를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이미 영업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품목이 제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은 품목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품목.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토마토에 수정시키는 수정벌이라든지 아까 끈끈이 트랩이라든지 저는 포충기라든지 또 아까 선페로몬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1년에 거의 1회성 아닌 2회성 정도만 쓰거든요. 벌은 주기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농가가 다 알고 있다. 트랩은 쓰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여지가, 제품의 하자가 있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AS 안 해준다 이거죠? 네. 성페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것은 한 20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둔 농자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1년에 몇 시간씩만 이렇게 투자하면 그것은 되기 때문에 저는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전념 다 여기에 농업에 전념을 했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내가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만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재배력이 모든 분, 병해충 방지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업은 종합학문이라고 해요. 모든 부분은 다 알아야 돼요. 경영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 망치질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는 다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고정비용 빼놓고 어차피 고정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니까요. 비용이 들어간다면 아까 우리 뭐 이렇게 상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비용이 주로 많이 들어가나요? 전체로 100으로 본다면 1년 중에 그냥 비용으로 할게요. 네네네. 1년 중에서 전체 비용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예요. 그렇죠, 인건비. 요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 2명 쓰려면 정도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2명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4명, 6명까지 있어요. 지금 원래 초창기 때 약간 2013년도 그 당시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했어요. 월급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우리 남자친구도 작년까지 140만 원 줬거든요. 근데 보너스가 1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여기 생활비라든지 자기들이 쓰는 부식비 있죠. 반찬이라든지 하는 거 그거 빼고 쌀이나 가스 이런 것들 다 돼서요. 월급 빼고. 근데 올해는 지금 18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여자애는 일당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싸게 주는데 8만 원. 그럼 한 달로 치면은 보통 우리가 28일 정도 하거든요. 이틀 정도 쉬고 일을 하니까 한 230만 원.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태국 애들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태국 애들인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태국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하면 얼마 정도 받느냐 하면 거의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월급.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것은 결국은 우리 최저임금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을 뭐라고 이슈화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 인건비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난방비용. 난방비용. 네. 겨울에 어차피 겨울에 난방을 해야만 자물쇠가 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500만 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난방은 아까 어떤 난방? 전기 난방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뭐 기름때가 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고압 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기로서 발열시켜서 양쪽에 있는 탱크 보일러가 2대가 있어요. 이것이 한 135kg 되는 발열이 되고 저쪽이 발열되고 온실 안에 아까 등 하나씩 본 거 있죠? 네. 그 하나하나가 200W짜리인데 그게 총 해서 한 330kg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80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한 430kg 정도 열량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농장들 보면 전부터 하나씩 있어야 돼. 그죠? 3,000평 규모 되면 1,000kW 정도 돼요. 10kW 있어야 돼. 네, 그 대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00kW 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봇대를 세우는 게 수전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전봇대를 세우고 지금 수전반이라 되어 있죠, 여기. 여기까지 설비하는 데까지만 얼마가 되냐면 1,000kW 하면 1억 정도 돼요. 전기 끌어오는 게, 농장으로 끌어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비용까지 하면 3,000평 기준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근데 난방 비율이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온실 내에 배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이 이렇게 100T짜리 큰 게 들어가요. 큰 게 들어가고 중간에 75짜리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레일이 없어요. 레일카도 없고 낮으니까 그런 비용들하고 다 들어가려면은 보통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통으로 짓는 게 낫다는 거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근데 우리 돈이 많이 없잖아요. 일반 농업인들은. 그러면은 한 가지씩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구조를 해놓고 이제 이번에는 일단은 이거 온실을 하고 체계적으로 좋은 온실을 먼저 갖추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폭행을 해도 왜냐면 수익은 나니까 잘만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양액을 했을 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산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양액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한 가지씩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양액 시설.
양액기. 그다음에 뭐 높은 온실이면 레일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 양액 시설을 하면서 레일은 같이 들어가야 되고 난방 시설도 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이 이제 이런 환경제어는 그 다음 투자로 한다면. 왜냐하면 손으로 해도 되니까 우선. 그것도 자동으로 온도 세팅에 의해서 문은 열리고 하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천창이 닫히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되니까 괜찮은데 대형 온실을 좋은 온실을 가질 때는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하나씩 나눠서 하면 비용적으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헬로게이처 방법과 헬로게이처가 말하는 이랑 또 응용물학과 화산이라고 합니다. 헬로게이처 방법과 헬로게이처를 할 때 농산물 판매 기관이 마트에 직접 찾아가서 농산물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팔아주세요 말한 적 있나요? 멜론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온실 오기 전에 왕궁 쪽에 온실이 첫 온실이 있을 텐데 여기보다 더 안 좋죠. 근데 여기를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멜론을 심어놨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멜론이 요만했어요. 여러분들은 멜론 하나가 보통 이만하죠? 우리 아까 여기 오신 우리 사장님이 멜론이 이만큼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만한 거야. 이걸 어떻게 팔아? 못 팔죠? 근데 저는 다 팔았어요. 아파트에서 팔았어요. 아파트에서 팔고 지인들한테 팔고 제가 또 볼링을 좋아해요. 볼링 뭐 중프로급 정도 되는데 왜요? 에버리지 한 220 정도 돼요. 오. 네, 지대표도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 볼링 하는 동기들 여기는 제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 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운동은 하나 해야겠다. 고향 아닌으로 가려면. 그래서 또 동갑내기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맛을 다 보여줬죠. 네. 먹어봐라 그냥 이렇게 이제 같은 클럽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청색 멜론이 아니고 홍멜론이죠. 안쪽에 딱 주황색 있죠. 이게 당도가 더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그쪽 땅이 황토이기 때문에 사실 맛은 좋아요, 농산물이. 그래서 당도가 17브릭스, 18브릭스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먹은 샤인머스켓 포도 당도가 올해 아마 17, 18브릭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먹고는 이 친구가 또 이제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싸니까 개당 1,000원씩 줬으니까. 마트에는 따로 판 적은 없어요. 아까 로컬 푸드, 로컬 로컬 마켓으로 여기 농협이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로컬 마켓이 있거든.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이게 협업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직거래 장터처럼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다가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고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거기에 농산물을 출하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이제 마트처럼 시스템은 되어 있고, 그건 이제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로컬푸드가 이슈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또 질문할 거. 네. 원해갖고구나. 자신 있게. 환경 농업이랑 차원의 토마토가 천정 농업에 있어서 사전하고 따로 천정농업 사례, 천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작물이 괜찮을 것인지. 다른 작물들. 네, 다른 작물. 제가 천적 하려고 하는 농산물 시설 농업에서는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사업도 제가 진행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하고 있고. 근데 단지 토마토는 어려울 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어렵고 모르는 농업인이 사실 처음 그걸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천적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요. 일부는 생산을 하는데 일부 품목은 하는데 다양한 품목을 다 생산을 못해요. 제가 있을 때 그 회사가 23가지 천적을 생산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네덜란드의 코프트사, 그다음 벨기에의 바이오게스트사, 그 외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양한 천적 회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회사가
세계 3위 규모로 했었거든요. 생산량도 많았고 다양한 천적들을 생산했었고 근데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적 자체의 품질, 천적도 농작처럼 품질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만이 방제 효율성이 나니까요. 여기서 생물은 뭐냐면 퀄리티라는 것이 잡아먹거나 포식력이 좋거나 또는 산란력, 알을 놓거나 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 품질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테스트라고 하기는 산업에 적용을 했으니까 농업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썼습니다. 뭐 어디에 쓰냐면 주로 딸기, 고추, 파프리카, 그다음에 오이. 왜냐하면 수익성 작물에만 많이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엽채류. 엽채류도 이제 주로 무농약, 유기농 하시는 분들, 재배 방제가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했죠. 실제로 우리 천적 중에서 가장 좀 손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농락처럼 살포해서 쓰는 그 천적이 있어요. 천적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는데 약간의 선충류인데 미생물처럼 생깁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데 이건 또 파우더 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방류 애벌레, 유충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한 작은 뿌리파리 유충. 그 다음에 버섯에도 버섯파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너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씨아리드 또는 세치드라고 하는 그 버섯파리 종류가 있어요. 그런 파리들 쪽에 유충을 죽일 수 있는 24시간 만에 죽일 수 있는 그 천적 제품이 있어요. 농경제학과 천적이 뭔지 알아요? 농경제학과는 잘 모를까? 그러니까 천적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무당벌레는 아시죠? 네. 네. 무당벌레와 뭘 잡아먹어요? 진딧물. 네. 농경제학과는 이것도 모를 거예요. 진딧물은 고추 모든 작물에 다 발생해요. 진딧물은 과수에도 발생하고 다 발생하는데 이제 모든 진딧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무당벌레예요. 근데 특정한 천적류들은 다양한 이런 진딧물을 다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딧물도 다양한 수백 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시설업소에서 시설작물에서 나오는 것이 목화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그 다음에 수염진딧물, 그 다음에 딸기에서는 경복고령 같은 경우는 에모털 진딧물 이런 것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천적만은 다 내고 좀 두세 가지를 해야만이 가능한데 그래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목화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은 대부분의 시설작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가작물, 그리고 오이, 멜론 이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딸기, 고추 이게 다 나와요. 파프리카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천적을 하는 그 작물은 현재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는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은 천적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1헥타당 천적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방제 비용이. 근데 지금은 농약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적게 쓰시는 분은 1헥타르에 한 5, 600만 원. 조금 많이 쓰시는 분은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씁니다. 특정한 부분만 써요. 특정한 타겟을 쓰시면. 자, 이제 1시간 가까이, 50분 가까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거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아마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그거예요. 윤서막 현장TV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기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농업경제학과 천적 알아요? 제가 농경제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적이라는 건 아는데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야, 다음에 1학년, 2학년 상황 수업 받을 때 그래서 한마디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봤었는데 그분 만났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 이런 것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지식을 알아가는 현장의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